혈우 가족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정말 한여름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늘 더위 주의하시고요. 매주 수요일 찾아뵙고 있는 이곳 해모인사이드는요, 혈우 사회의 안쪽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어 살펴보는 해모필리아 TV의 심층 기획 코너입니다. 오늘은 해모필리아 라이프의 민여 기자님이시죠? 유성현 기자님 모시고 혈우인에게 물었습니다 라는 설문에 대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해모인사이드에 나와주셨어요, 기자님. 네. 카메라 앞에 서신 기분이 어떠신가요? 제가 카메라 뒤에서 볼 때보다 실제 이 자리에 앉아보니 조금 긴장도 되고 실물만큼 이게 나올지 걱정도 돼요.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아나운서님이 잘 인도해 주시면 저도 잘 따라가겠습니다. 잘하시면서 별 말씀을 다 하시네요, 기자님. 아까 리허설만큼만 하시면 오늘 한큐에 가도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혈우인에게 물었습니다인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혈우인에게 물었습니다는 저희 해모필리아 라이프가 혈우병 환자, 가족, 때로는 의료진과 지원단체 관계자들에게 간단한 설문을 받아 집계된 여론이나 재미있는 답변을 연재 형식으로 내보내고 있는 기획기사 타이틀입니다. 그렇군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되게 빠르게 여론을 점검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카톡 1대1 대화나 단체가 투표 기능을 이용해 익명으로 의견을 받으니까 혈우 가족들마다의 다양한 생각을 빼거나 보탬 없이 담을 수 있고요. 저희 해모 위클리 구독자 700여 명을 대상으로 랜덤으로 질문을 던지니까 비교적 중립적인 표본 조사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카톡으로 이렇게 주고받는 설문이다 보니까 정말 부담이 적겠네요. 주요 설문 내용은 어떤 게 있었는지 하나씩 알려주시겠어요? 네, 제일 먼저 했던 설문은 내 몸에 관한 거였는데요. 혈우인의 건강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뽑는다면 이라는 질문에 성인병 예방을 위해 비만 관리, 관절 관리를 위한 예방요법, 특히 술 안 마시기고요. 스트레칭과 근력 키우기 등의 운동, 예방요법은 필수. 주기적인 운동과 국고 탈락 피하기. 몸에 맞는 적정한 운동, 멘탈 다잡기. 긍정적인 사고와 몰두하면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취미 활동이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몸이 예전 같지 않구나 하고 그럴 때는 아무리 내 몸이 급해도 녹색 신호등이 깜빡여도 뛰지 못할 때, 애가 와보면 나도 모르게 헉 소리가 날 때, 아침에 일어나면 의뢰 세레브렉스를 찾는 내 모습, 멀리서 보행 신호등이 막 녹색불로 바뀔 때와 같은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 보행 신호에 관한 답변이 참 재미있으면서도 예전만큼 뛰지 못하는 게 이런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설문이었네요. 치료제에 관한 설문은 없었나요? 관심도가 높을 것 같은데요, 기자님. 물론 있었죠. 혈우병 치료제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두 가지는 이러한 질문이었는데요. 돌아온 답변으로는 투여 시간하고 간편한 거요. 쓰레기가 적게 나오는 거, 몸에 잘 맞는지와 반감기요. 안전성과 제조사의 혈우사의 기여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제약사의 신뢰도, 환자 중심주의가 중요하다. 롱액팅 치료제, 현실적으로 충분한 용량 처방되는지, 부작용 여부와 약의 반감기 정도가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 환우들이 반감기에 대한 고려를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의외로 제약사의 신뢰도와 기여도도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네, 그 기사를 보니까 예방요법을 잘 안 지키게 되는 경우는 무엇 때문인가요? 라는 설문에 44%가 컨디션이 괜찮으면 약을 아끼려고 패스한다. 17%가 깜빡해서 지나친다. 12%가 날짜를 알지만 귀찮아서 안 지킨다. 라고 답했고 12%만이 철저하게 예방요법을 지켜서 한다고 답했네요. 네, 약품이 충분히 공급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자기 부담금이나 4주 처방 시기를 놓치는 문제 때문에 적극적인 예방요법이 어려운 환자가 많았습니다. 더 좀 심각한 문제는 자신의 반감기를 알고 있냐는 설문에 대부분의 환자들이 모른다고 답하거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인자별 반감기 밖에 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개인별 맞춤 치료와 빈틈없는 예방을 위해서는 자기 몸과
지금 쓰고 있는 약품이 몇 시간의 반감기로 반응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런 자기만의 고유한 반감기를 측정하는 게 어려운 일 아닌가요? 예전에는 반감기 검사, 즉 PK 테스트를 하는 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10번 가까이 체열해야 했는데요. 요즘은 팝PK라고 해서 주사 투여 전후로 두세 번만 체열하면 빅데이터에 대입해서 자신의 반감기와 응고인자 활성도 곡선을 뽑아낼 수 있는 기법이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오, 진짜요? 그럼 혈우 환자 누구나 주치의한테 검사를 의뢰하면 되나요? 네, 의료진에게 저 PK 테스트 좀 해볼게요 하면 이 환자 뭘 좀 아는데 하는 반응을 보일 수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환자 자신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기도 하고요. 그 밖에 또 뭐 재미있는 설문 결과는 없으셨나요? 운동, 난 이런 것까지 해봤다 질문이 있었는데요. 수영, 스키, 스노우보드, 자전거 대회 출전, 클라이밍과 같은 다양한 답변이 나왔고요. 80년대 말 세브란스 혈우 클리닉에서 했던 홈 엑서사이즈란 프로그램 덕에 걸을 수 있게 됐다. 저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운동을 못 해봤네요. 라는 사연 있는 답변도 돌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혈우병으로 인해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라는 설문에는요. 주기적인 약 투여가 힘들다. 관절 장애로 오래 걷거나 빨리 뛰는 게 어려워지는 것. 결혼과 육아가 아닐지. 저는 지금까지도 아이가 아파할 때마다 힘들어요. 뇌출혈 같은 갑작스러운 응급상황에 대비가 잘 안 돼요. 아이에게 유전된다는 점이 가장 힘든 점입니다. 와 같은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 재밌는 설문이 있었냐고 여쭤봤는데 끝까지 다큐로 마무리하시는 걸 보니까 아직까지 환자 가족들이 느끼는 혈우병의 무게가 가볍지만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엔 이렇게 설문조사를 통해 들어본 혈우사회 구성원들의 솔직한 생각과 현황을 살펴보았는데요. 앞으로도 혈우사회 내 정기적인 설문조사가 자리 잡혀서 환우들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유성현 기자님, 그런 면에서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헤모필리아 TV 김도영이었고요. 헤모인사이드는 더 반짝거리는 주제를 가지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자꾸 보고 읽게 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완전 잘하셨어요. 진짜 엄청 자연스러우셨어요. 그래도 NG 없이 한 번에 쭉 갈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저기 감독님 아까 그 리허설 때 하셨던 거 그걸로 가시죠? 그게 좀 더 나았던 것 같아.